구만입니다. 경제신문 읽기 시간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입니다. 마켓 인덱스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3,103원까지 올랐군요. 코스닥 800원, 8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은 1,360원, 마이너스 2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 헤드라인을 체크하겠습니다. SK 시총 200조 돌파했습니다. SK가 아주 엄청나죠. 새 정부 출범 3주, 4배 뜬 모나코인주가 상승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IP 회사 크래프톤 710억에 인수했다. 자, 이스라엘, 이란 휴전 코스피 3,1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미 공식 내 12일 전쟁 마침표를 두는데 계속해서 여진 같은 게 발생하고 있죠. 물류도 차이나 공수, 외국계 43개 중 33개 차이나 공수. 자, 신문에서 3면이 중요한데요. 네, 일면과 3면 중요하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우뚱하네요. 네. 자, 3면에서는 실제 모르고 오르지, 오로지 기대만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나코인주, 그 끝은 어디일까라는 것이죠. 이달 주가 상승의 상위 30개 중에 13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대만으로 오른다. 워낙 경제가 기대를 먹고 살죠. 희망을 먹고 살죠.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의미일까요? KRW 스테이블 코인, 원화 가치와 1대1로 연동된 암호화폐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한 개가 1,000원에 그 정도에 있다면 블록체인상에서 1,000원의 가치를 지닌 디지털 화폐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60원이라고 하면 1,360원만큼 블록체인상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미투원 주가를 보겠습니다. 미투원 주가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에서 카지노 플랫폼 출시된 데 289.30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IT 센 글로벌 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에서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헥터 파이낸셜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기술 MOU 아톤 더즌 다나 US CNS 거의 100% 내지 300%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달 주가 상승률 상위 30개 중 13개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모나코인 공약내건 이 당선자 정책 수혜 기대감의 테마 형성 게임산 미투원 289% 분박지였습니다. 가장 못 두드러기 뜨는 게 이제 미투원이라고 합니다. 미투원. 자, 급등 카카오페이 거래 정지도 한때 향방성도 계획성도 없는데 광기다. 기술 구현 사업성 검증 안 된 채 상표권 취업만 해도 줄줄이 올라 코인 MOU 미끼로 테마 편성도 주가 부풀리기 투자주의를 이용한다. 어떤 면에서 늘 그렇죠. 자본주의가 강력한 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묻지마 급등주 테마주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주로 스타트업까지 과열되어 있다는 말이고. 일단 자본주의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기대를 가지고 또 상승하지 않습니까? 자본금 10억만 있으면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한다는 겁니다.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50억인데 기존 제도와 형평성 문제 불거지면 부도난 해피머니 자본금도 25억이다. 허들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까 판단을 하게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데 주도권 놓치다 8개월은 원화 코인 합작법이 만든다. 컨소시엄 구성의 코인 발행 검토 비은행 발행 허용 두고 감론을봐. 결국 이제 돈이 원래 자본주의가 첫째 이해하려면 첫 번째죠.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000원은 기존 준비율 은행의 역할이 그런 거죠. 너무 적었습니다. 100억을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은행은 그보다 한 10배 정도 1,000억을 대출하고 그래서 돈을 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한 10배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때 10%의 그 기준 준비율을 준비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급 준비율을 미국은 0%죠. 일본은 0.8%, 한국은 한 7% 정도 원화를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기 때문에 거의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용으로. 그게 바로 자본주의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신다면 신용이 망가져버리면 자본주의가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체도 없고 오로지 기대만으로 폭등한다. 얼마나 신뢰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100억이면 10억이면 한 100억까지 이거보다 더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AI 양자 탑재 잠들지 않는 북한 러시아 24시간 들여다본다 하고 있습니다. 골드덤 미국 최고 역량 동원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 체제 감시 정찰 정보 데이터 AI 양자 기술 있어야지 가능한다. 그래서 사실 AI와 양자 기술 차세대 적외선 위성 시스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사각지대 보완하고 북극 양극 정확해서 감시 능력을 강화해서 북극을 장악한다. 한미 우주 국방 연대 대폭 늘려야 된다. 우리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 우주군 창설 주요 로저 티그 전 국방장관입니다. 자, 골드돔 현실화가 가능할까요? 물어봤고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또
AI 양자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요? SBIRS만으로 대응 어렵습니까?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스트롱 코리아 from 2025 주제 스트롱 트럼피언스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최근 안보 위협 골드동물 이라는 일부 너무 드론하고 수백 발, 뭐 수천 발을 동시에 쏟아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게 힘들었을 테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 거 방위 사업청 CMB 탄도미사일 대응 방 작전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탄도미사일을 쭉 쏘게 되면은 패트리어트가 또 우리가 이제 이거 한 발만 쏘겠습니까? 이란의 예를 들어보면 이동식 발사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한국에 발사하든 미국에 발사하든 근데 저 궤도 위성 스타링크 같은 위성들이 우주 궤도를 엄청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위성체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그렇다면은 이것만 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란 사태처럼 이란의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개, 수만 개를 동시에 드론까지 해서 쏘아버리면은 방어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뚫렸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시나리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한번 말은 잘하고 있지만 어떤 실제적으로 대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K조선 수소 경제 선점 액화 수소 운반선 사업을 벌이겠다 이것입니다. 자, 미 정권 교체 압박 하루 만에 이란의 굴욕 핵 개발도 포기하나 그렇죠. 자, 아직도 이제 생물이죠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휴전 10일 마침 전쟁 마침표. 미국은 핵 포기 진짜 끝 원해 압박 이스라엘은 하메나이 암살 계획 미사일 고갈 이란 반경 능력 상실 내부 반발 외교 고립의 휴전 택해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는 전쟁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소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는 한 2, 3주 걸린다. 다 소진된 건지 지금 이제 좀 두려운 게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전쟁 물자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념 국가,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나 아직 자유주의 국가 러시아나 중국은 아직도 도와줄 미사일 또 강력한 국가 아닙니까? 전쟁 국가 개입하느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전쟁 물자를 보급하느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 개발한 물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문제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관세는 뭐 제로섬 게임이니까 상대 무기 올리면은 따라서 올리는 거 당연한 거고 플러스 방위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방위. 이상하게 관세와 방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아주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방위 산업에 투자하는 인력들이 우리나라 하나 같은 경우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경제학적으로와 수요 공부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중동 휴전 수수는 국제 급락 7%, 뭐 65 배럴당 65달러로 떨어진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뭐 배럴당 뭐 1,130달러, 뭐 150달러까지 브렌트유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을 보면은 78달러까지 갔다가 68달러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 카타르 미 기지에 미사일 쏘겠다 미리 알려준 이란 트럼프의 땡큐 미 이란 공격 중 항공기 옮겼다. 미와 약속대련 확전 피해 벙커버스터 수 맞춰 14발 발사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죠. 일반인들이 소수의 사람만 그렇습니다. 자, 삼성생명 회계 처리 또 10일 걸었습니다.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또 10일. 지금 삼성 흔들 때인가. 일부 업계에서는 화재 자회사 편입 후 화재 자회사 편입 후 지분법 미적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성생명 계열사 주식 보유로 삼성생명은 보통 삼성전자 보유가 8.51%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14.5 거의 한 15% 아닙니까? 15%라고 하고 한 9% 정도. 삼성전자는 크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9%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 정도, 15%. 삼성생명 계열사 주식 회계 처리 논란. 삼성전자는 평가 이익 일부 계약자 지분 조정. 삼성화재는 계약 포괄 수익 공정가치 측정해서 해서 보험 회계 기준 IFRS 17 규칙 위반 보험 부채 반영 지분법 적용. 그래서 모호한 영향력 기준이 문제다. 삼성생명 화재 지분 15% 이게 이제 중요한 파트 아닙니까? 지분이 15% 수준. 화재 쪽 법대로 회계 처리 유지하고 있고 유배당 보험 리스크 원인 뽑혀 계약자 수천억 배당 지분이라고 있습니다. 일부 회계법인 20% 안 넘어도 명백한 영향력 있어 지분법 대상 금융당국 적용 여부 살펴볼 때.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의적 영향력 판단 여부, 그 다음에 기업 자율 침해 우려,
정도를 짚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어느 교수는 학생의 논문을 처음과 마지막을 보고 파악을 했다. 그렇게 파악이 안 되면 전 문장인데 대체적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삼성생명은 지분법 적용 시 그동안 기타 포괄 손익 ICO 계정을 쌓여 놓은 삼성화재 주식 미실현 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ICO와 달리 이익잉여금은 유배당 보험 배당 자원이다. 삼성생명이 일시적으로 계약자에게 최대 수천억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단순하게 처리 방식으로 바꾼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관련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지분법의 적용을 채택하면서 최우선 추정부채 BEI가 수조 원 급증하고 지급여력 킥스 비율은 하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생명이 지분법 적용을 채택하면서 최선 추정부채 BEL 수준과 수정 급증하고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이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은 대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여러 가지 배당 문제도 있고 킥스 문제도 있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급 여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삼성전자 지분을 거의 10%대, 9%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삼성생명의 재무 안정성이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화재 또한 삼성생명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G손해보험이라든지 KBI, 생명보험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자금의 킥스 비율이라든지 지급 여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한다면 아직도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바라보시죠. 결론적으로 보험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은행도 망하듯이 삼성 보험회사도 재무 건전성 때문에 아무래도 퇴출될 확률이 없지는 않다. 퇴출되지 않더라도 불안하죠.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국내 투자보다도 해외 투자에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권도 삼성 흔들기 삼성생명법 또 발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명확하게 안 들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20%를 보유한 삼성물산 대주주 19.93%를 사실상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형성해 왔는데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 삼성전자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건 새 정부 철학과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팔으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 돌아보죠. 법 지키려 전자주식 팔았는데 삼성생명 밸류업 보면 삼성전자 자사주 3조 소각하자 지분율 맞추려 주식 일부 매각했다. 당국 IF 국제회계 기준이죠. IFRS 일탈 조항 조건 위반이다. 업계선 금사법 이행 위한 조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는 걸 이제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합니다. 8조 한 9조 정도 되나요? 9조. 챗GPT 95% 기술력으로 경쟁력은 없다. 그래서 유연한 소버린 AI 전략 써야 된다는 것이고 배경은 한국 저력있다. 그리고 아마존 MS 점령하니까. 자, 10만 원이면 회사 설립 100만 원이면 자, 그렇죠. 10만 원이면 법인 회사를 설립할 1인 회사도 설립할 수 있죠. 요거 이제 좀 중국 용달차 등록 절차보다 쉽다. 짝퉁 분류 중국 업체 시현 등록 상호주의 원칙이 위배되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용달차 등록 쉽고 짝퉁 물류. 자, 정부 경제개발 규제계획 원팀 샌드박스 센트럴파고 신설하겠다. 이것이죠. 힘으로 제압 트럼프 중도쇼 통했다. 화면에 벼랑끝 되셨다. 자, 나토 방위비 5%로 합의 푸틴 극초 음속 미사일 양상 20화 선거 앞두고 현국 살포 추진하겠다. 미국 뉴욕주에 15년 만에 대형 원전 짓는다. 황금 비자 문통 같은 뉴질랜드 미 부장 걸렸다. 뉴질랜드 SK 시총 200조를 돌파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가 승부처 200조가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현대 하이닉스에서 SK를 하이닉스로 옮기고 나서 200조를 넘었습니다. 자, SK 24일 시총 200조를 돌파했습니다. 24일 7.3포인트 상승 시총 202조입니다. 100조를 넘은 지 4년 반 만에 2배로. 1등 공시는 AI 필수 HBM 2013년 첫 개발했고 시장 장악. HBM은 없고 몸값도 하지만 높은 엔비디아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군요. 돌아온 삼성 모바일즈 플래시. 자, 현대건설이 핀란드 원전 수주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애니면과 크래프톤 아시아 IP 그다음에 EF. 재단대 규제 5대 은행 신용 45조.
금융투자협의 물밑 경쟁 치료 산업. 대단하겠죠 이 사람들. 내가 이번에 돼야 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아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자기 손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삶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되고 나서 뭐 명예와 체면은 뭐 쇼펜하우에 의하면 걔에게 던져주라 하겠지만 던져주기 전까지는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운차고 힘차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막상 가장 멋진 차를 샀을 때 그 기쁨은 대단하지만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차일 뿐이고 가끔 느끼는 으쓱함도 있지만 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펜트하우스에 살더라도 정신적인 다이나마이트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냥 잠을 자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현실에 익숙하는데 아직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항상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천이 뭡니까? 정보 그리고 사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피니언 보겠습니다. AI 내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말겠습니다. 송미령 장관의 선택. 자,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대표만 돼서는 안 된다. 특이했죠. 참 대단한 발탁이었습니다. 이란의 굴복, 이스라엘 힘을 통한 평화 보여주겠다. IMF 위기 같더라. 국가채무 모르는 종이 속도다. 좀 비판하겠죠. 채무 비율도 모르는 어떤 걸 비유했을까요? 국가 채무 비율을 20에서 30% 알고 있다고 이거 잘못 모르죠. 지금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총무할까요? 자, 49%에 치솟는다고 했는데 GDP 대비죠. 왜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비율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 나라 생산 국가 채무 비율을 미국하고 아프리카 파푸아 뉴기니아하고 경제 규모를 따져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GDP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낮춰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월 25일입니다. 6.25인데 아주 오래된 기억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경제신문 읽기 시간 경제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상쾌하고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